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진명여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어느덧 끝이 났는데요. 통합사회 한국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기말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통합사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 정도, 아이들마다 또 좀 느끼는 체감 난이도의 편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식 2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단원별 난이도 편차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좀 단원별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좀 골고루 출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단원은 너무 쉽고 어떤 단원은 너무 어렵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이들 적성, 평상시 더 열심히 했던 단원이 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 난이도는 너무 낮고요. 개념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더 심화시켜서 더 어려운 자료를 해석하게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수 고르기 정도로 바꿔내는 수준이었던 게 좀 아쉽게 제가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 편차가 정말 컸어요. 2단원, 3단원, 5단원 문제가 난이도 중도 아니고 하로 출제가 됐어요. 전부 다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23문제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0문제거든요. 10문제씩이나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출제를 했고, 특히 그것이 단원별로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라 2, 3, 5단원에 몰빵돼서 분포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특히 2단원하고 3단원은 지리 파트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뭐 지도를 활용한다든가 사진 자료 활용한다든가 해서 심도 있는 문제를 충분히 출제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려면요, 공부 별로 안 한 친구들도 그냥 읽으면 풀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면 이제 4단원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언제나 진명역에서 문제가 되는 탐구 활동 문제입니다. 아이들 학습 의욕을 꺾어버려요. 진짜로 시험 보고 나서 이럴 거면 공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노래의 제목을 맞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아니 교과서에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틀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어떤 학생이 국영수, 통사, 한국사 다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외우겠어요. 사실은 그냥 얘를 보고 준법 의식이 중요하다는 걸 법무부에서 노래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구나. 법무부는 이름만 보면 사법부 같지만 행정부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4점짜리 문제로 내버렸으니 참 아이들이 이걸 틀리면서도 맞히면서도 내가 왜 맞았나 왜 틀렸나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전체 다 맞고 이거 하나 틀렸거든요. 어려운 문제, 개념 문제, 교과서 문제 다 맞히고 이거 하나 틀리는 상황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요. 이번 4단원 시험 범위가 4-2하고 4-3이었거든요. 근데 4-3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전부 다 4-2였고요. 근데 문제는 4-2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고 이번에 그냥 넣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수업을 해주지 않으셨고 1학기 때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그냥 이번에도 공부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4단원 문제가 6문제가 나왔는데 그중 5개가 4-2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학원을 다녔고 안 다녔고를 떠나서 1학기 때 4-2 부분을 조금 소홀히 공부했던 친구 또는 이번 학기에 통합사회를 공부해 보려고 시작한 친구라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4-3 위주로 아무래도 1학기 기말고사 때 4-2 했으니까 4-3이 더 중요하겠지 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요. 경제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가 이미 5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5단원 교과서 내용을 하지 않으시고 수요와 공급 위주로 프린트를 주셔서 그걸로 문제를 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고 사실 저희 반에서도 그런 경제가 어렵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총 5문제가 그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비중이 되게 높죠. 23문제 중 5문제니까 2문제는 난이도 상,
두 문제는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시중 교재를 구매해서 연습해 볼 수가 없는 유형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뭐 고위 경제 개념을 문제를 사서 풀 수도 없는 거고 유형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해 주셨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잘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 3, 5단원 교과서 내용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경제는 연습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프린트 문제에서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 간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 통합사회도 은근히 적성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유달리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과형 친구들의 경우. 그런 친구들은 불리하고 내가 2, 3단원 지리는 조금 잘 못하지만 경제는 잘해. 그러면 유리하고 이런 시험이 되어버렸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반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고2 경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연습을 다 했던 바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사도 난이도 중상에서 상, 근데 사실은 학생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번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상을 잡았는데 킬러 문항들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너무 어렵다 상으로 느끼거나 킬러는 째끼고 나머지가 괜찮아 하면 중상 정도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을 기말고사까지 해서 맞을 수 있으려면 킬러가 아닌 나머지 문제들은 다 맞았어야 하는 시험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첫 번째는 지도 문제입니다. 역사에서 지도 문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도 문제 정말 많이 연습시키고 정말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요 지도 같은 경우가요. 이번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지도인데 교과서에 없는 지도예요. 교과서에 없는 지도라서 아이들이 그냥 이 지도 보고 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가 조선 의용대인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 조선 의용대 같은 경우에 한커우 지역에서 창설돼서 화북지대를 결성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조선 의용대가 한커우 지역에서 창설되었다는 내용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북 지역으로 갔다는 걸 알고서 나를 조선 이용대로 잡으면 좋기는 하고 그거를 의도해서 내신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 시험장에서 막 너무 긴장하고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딱 보이는 순간 이게 뭐지? 내가 안 외운 게 있나? 하면서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 없는 지도 내용 자체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적용시켜서 답을 유추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연표 문제인데요. 진명요거가 원래 연표를 어렵게 내기도 하고 작년 이맘때,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연도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아이들한테 연표 수업도 시키고 연표 퀴즈도 내고 했었어요. 근데 그 연표 문제 난이도가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조금 놀랐는데요. 일단 요 문제를 보시면 가의 조선물산장려회, 나의 조선민흥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보시면 3번의 자유시 참변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산장려회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연표인데요. 물산장려회가 20년, 자유시 참변이 21년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맞힐 수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1년 차이면 조금 차이가 적죠. 근데 2번 선택지가 문제인데 2번 선택지가 정우회 선언입니다. 조선 민흥회와 정우회 선언은 연도가 같아요. 1926년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뭐가 먼저냐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연표를 주면서 이렇게 같은 해를 낸다는 건 좀 작정한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제공한 연표에도 보면은 조선 민흥회가 먼저 정우회가 나중 해서 항상 민흥회 정우회서는 순서대로 가르치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시험장 가서 헷갈렸을 경우에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오답으로 갔을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요 연표를 한번 보시면 요 연표의 기준이 되는 사건들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공황, 만주사변, 중일전쟁, 2차 대전, 태평양전쟁, 일본의 항복이거든요. 일단 연표의 기준점이 되는 사건들을 전부 다 세계사 연도로 정해놨어요.
물론 이 세계사들도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라서 제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항복은 연도를 첫 수업부터 계속 외우게 시켰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한국사에 그다지 큰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한국사 이제 본문에서 2차 세계대전 연도가 나오지도 않고 뭔가 흐름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뭔가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사변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중일전쟁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2차 대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연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28번 문제를 보시면 지원병제, 국민징용령, 학도지원병제, 국가총동원법, 여자정신근로령 1번부터 5번이 전부 다 중일전쟁 이후예요.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다라 마중에 하나인데 그걸 끼워 넣으려면 완벽하게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다 연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진명여고 역대 하면서도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보통은 흐름으로 풀 수 있는 거 사이에 연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걸 끼워 넣는 식인데 이거는 1번부터 5번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요 29번 문제인데요. 다시기 중일전쟁과 2차 대전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의 개수를 고르시옵니다. 와, 연표 문제에서 개수로 내는 건 좀 잔인하죠. 근데 심지어 이제 니은하고 리을 같은 선지 같은 경우에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 42년도 이후기는 한데요. 42년도인 걸 외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연표가 그렇게 강조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놓친 친구들 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음 선택지인데 민족주의 계열 정당들이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중요한 게 얘가 연도가 교과서에 없습니다. 얘 여기 보시면요. 교과서 본문이거든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일전쟁 이후니까 저게 다에 들어갈 일인지 라에 들어갈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친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틀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 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표를 좀 열심히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아예 연표는 마칠 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고도 잔인한 문제여서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연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연표가 나온 게 조금 변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아이들의 이 기말고사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진명이 매해마다 시험 범위가 달라져서 확실하진 않은데 학교에서 수업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5단원 경제와 6단원 윤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단원은 통합사회 교과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원 구성 자체만 봤을 때 이번 시험보다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범위가 5, 6단원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내신식 달달달 외우는 것보단 5단원, 6단원 경제윤리는요. 누가 질 좋은 문제를 많이 정확하게 풀어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양한 문제를 풀고 고2 선택과목 수준의 문제까지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맞았든 틀렸든 헷갈린다면 정확한 해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틀렸으면 오답 처리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맞힐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 5단원과 6단원 수능식 문제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연표 문제가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게 되게 기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으로 연표 문제를 풀 수가 전혀 없고 완벽하게 연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번 시험에서 정말 달라진 모습입니다. 근데 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4단원일 텐데 현대사거든요. 광복 이후부터 교과서상에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중간고사와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 현대사 역시 연도를 완벽하게 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고득점을 또는 이번에 좀 못 봤다면 성적 상승을 통한 등급 상승을 노릴 수가 있고요. 고득점, 나는 반드시 1등급, 2등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학생은 적어도 4주 전에는 개념 암기를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2주 전에는 끝내놔야 이 사건들을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고 연표까지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한 1, 2주 전에 시작한다. 다른 거부터 급한 거부터 하고 나중에 한다. 이거는 한국사 1, 2등급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명여고이기 때문이고 이번 시험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학기 기말고사 대비반은 요일과 시간은 똑같이 매주 토요일 6시부터 10시고요. 10월 26일 개강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